추운 겨울 내내 도시의 길거리에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몇 년 사이 이분들의 수입은 반토막이 나고 그 폐지를 사가는 제지회사들은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젠 그나마 이 생계수단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간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아이고, 김박스가 있네. 웬일이야? 영하의 날씨. 작은 손수레를 든 할머니가 길가를 살핍니다. 종이박스나 신문지가 있는 곳이면 빠른 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이고 힘든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 쓸만한 물건을 찾기도 합니다. 돈이 될 것 같아 쓰레기 봉지를 주었지만 허탕입니다. 아이고 이거 잘 못 주워서 이거 또 골라야겠네. 작은 손수레가 채워질 무렵 모인 폐품들을 리어카에 옮겨 담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그 무기가 더 나가면 또 4천도 나오고 5천 나올 게 없어. 가득 찬 리어카의 무게는 75kg. 리어카 무게를 빼면 할머니가 오늘 모은 폐품의 무게는 25kg입니다. 3,000원. 3,000원? 많이 받으실까요? 네. 하루 몇천 원 정도지만 고물상은 할머니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고물상에서 받는 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지도 내리고 옷값도 내리고 다 내려요. 그렇게. 오늘 하루 일당을 벌었으니 집으로 향합니다. 혼자 둘 키워. 이제 맨날 반찬 사다 밥이 주야하고 또 용돈 들어오면 주야하고 또 아프면 약 사다 주야하고 병원 데리고 가야하고 몇 가지를 써. 살림살이 다 한 거야. 손주들을 키우기 위해 할머니는 매일같이 길거리를 나섭니다. 다 삼고 있는데 못 사면 오면 어쩌겠어.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울 때가 많아. 돈 못 줄 때는. 눈물이 저절로 나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는 한낮 오후 2시.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고물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폐지를 주우러 갈 시간. 많이 떨어졌죠. 폐지 가격 같은 거는. 많이 떨어졌죠. 숨어있는 폐지를 찾아 길거리를 걸어다닌 시간은 3시간. 오후 5시 넘어 리어카를 가득 채운 할머니가 다시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춥지 않으셨어요? 아, 춥지는 그렇게 않은데 손이 시려요. 아픈 며느리 병원값이라도 보태기 위해 길거리에 나선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혹시 기초수급 대상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데 물자리에서 저거. 오늘 하루 할머니가 번 돈은 5,600원. 그러나 이 가격은 지난해나 그 전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딱 3년 전인 2011년 2월 KBS 제작진이 고물상을 찾아갔을 때 폐지 가격은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4,500원. 몇 킬로예요? 28kg. 폐지 1kg에 150원 정도 받습니다. 요즘 폐지는 보통 1kg에 80원에 쳐줍니다. 지금 28kg을 가져가면 받는 돈은 2,800원. 150원에서 80원, 4,500원에서 2,800원으로. 반값 가까이 떨어진 만큼 노인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 폐지 줍는 노인에게 주는 돈을 고물상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서울 도심의 한 고물상.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끈 노인들이 고물상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이 받아가는 건 6, 7천 원 정도. 뭐 하루 아니면 뭐 길으면은 뭐 이틀 이런 식으로 모아오시는데 6, 7천 원 받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시는 분 많으시죠? 아우 거의 한 80% 이상이 다 불평입니다. 폐지 3톤 정도가 모이면 소규모 고물상은 폐지 압축업체를 부릅니다.
커다란 집게차가 고물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고물상은 노인들로부터 킬로그램당 8, 90원 정도를 주고 산 폐지를 100원에서 110원 정도를 받고 폐지 압축업체에 되팝니다. 하루 3톤의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남기는 돈은 6만 원 정도. 그렇다면 폐지 가격이 떨어지는 게 대규모 고물상, 즉 폐지 압축업체 때문일까? 집게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야적장에 1톤별로 압축된 폐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방금 도착한 트럭이 모아놓은 폐지를 쏟아냅니다. 이곳 역시 폐지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폐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제지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요 시점에 전화 한 번 오고 내일부터 물가 떨어집니다. 얼마 떨어집니다. 딱 전화 와요. 그러면 저희는요 제공을요 아닌 데가 더 몇천만 원씩 그냥 보내보는데. 그런데 각 제지업체마다 폐지 매입 가격은 똑같다고 합니다. 제지업체가 여러 개인데 다 가격이 좀 다르지 않아요? 좀 비싼 데 가서 팔면 되잖아요. 다 똑같아요.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전부 다? 제지업체가? 어디 회사에서 먼저 하나 딱 떨어지면은 똑같아요. 압축된 폐지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제지회사에 들어옵니다. 하루 이 제지회사에 들어오는 트럭만 200여 대. 이렇게 제지회사로 들어온 폐지들은 섬유를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 사용 가능한 종이로 재탄생합니다. 각 고물상에서 수거된 폐지들은 이곳 제지업체의 비축 공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폐지 수거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원래들은 잘 안 들어와요. 고물상에 할머니들도 발생이 덜 되는 거죠. 그렇다면 폐지 매입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제지업체는 국제 폐지 가격 등에 따라 매입 가격이 변동된다고 말합니다. 수거되는 폐지가 부족하다면서도 매입을 위한 업체 간 경쟁은 없습니다. 납품하는 가격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던데. 흐름에 따라서 같이 변할 수 있죠. 국제 시세 등에 따라 폐지 가격이 변동될 뿐 제지회사의 영업이익과는 상관없다는 설명. 과연 그럴까? 지난해 초 주요 제지회사의 영업이익은 147%, 순이익은 127%가 증가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관련 제지회사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고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원재료인 폐지 가격 하락. 폐지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수입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사이 그만큼 제지회사들은 이익을 챙긴 겁니다. 폐지 가격이 한 거의 200원대에서 두 자릿수로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제지사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었죠. 대기업은 이익은 충분히 보는데 실제로 그것이 하방으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수집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은 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주요 제지회사 대표들이 월요일마다 모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폐지의 매입 가격 등에 대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지업체마다 폐지 매입 가격이 똑같았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이제 우리 업체들이 보고 또 밑에 있는 고물상까지 영향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오래 참고 있다가 이제 그때 제소를 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째.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인지를 하고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어두워진 시각.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도로에 나섰습니다. 빈 종이 박스나 쓸만한 물건들로 리어카가 조금씩 채워집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친 뒤 폐지 줍는 일에 나선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손은 언제 다치신 거예요? 프레스에? 네. 이런 카메라 렌즈 캡. 찍다가.
요즘 가장 큰 걱정은 서울 시내 고물상들이 사라져간다는 소식. 고물상 없어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벌어먹기 더 힘들죠. 고물상 한 곳에서 하루 몇천 원을 벌어가는 노인들은 5, 60명. 최근에는 숫자가 늘어나 폐지 줍는 일에도 경쟁이 붙었습니다. 미약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홀랑 붙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미약가 누나는 2번이나 잊어먹었어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은 재활용연대 추산으로 175만 명에 이릅니다. 최근 더 늘어나는 추세. 그러나 정작 고물상은 퇴출 위기에 몰리면서 이들의 생계 수단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고물상, 이곳도 저곳도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20년 전 소음이나 먼지를 막기 위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고물상 영업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도심지역 대부분의 고물상은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벌금도 수시로 내야 합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정병우 씨. 폐품을 덮기 위해 간이 지붕을 덮었는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먼지를 방지하고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수리를 해도 벌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설에 대한 투자는 꿈도 못 꿉니다. 그 금액이 한 500 정도 된다고 저번에 얼핏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답답해요. 구청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우리라는 여론이에요. 고물상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 좀 법을 현실성 있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고물상들을 일방적으로 퇴출할 경우 노인들의 생계 유지 수단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의 특성상 지붕의 문제, 그 다음에 밀폐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고물상하고 괴리가 있는 건 좀 사실이거든요. 어제까지는 뭐 내 손이나 아니면 내 집에 있었던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면 발생하는 곳에 그 수집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요. 최근 정부는 고물상에 대한 세금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폐품을 사고 팔 때 영수증 같은 거래 자료가 없으면 고물상에게 세금을 더 거둘 계획입니다. 고물상들은 영수증 확보를 위해 주민번호 등을 요구해보지만 노인들은 주민번호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혹시 주민등록번호 있으세요? 안 가도 땡겨. 주민번호를 잘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단돈 몇천 원이라도 소득이 잡힐 경우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많이들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2017년이 되면 그나마 있던 세금 혜택도 아예 없어질 예정. 거기서 더 떨어지거나 더 이제 하게 되면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70, 80대 노인들이 오늘도 폐지를 줍기 위해 바쁜 걸음을 옮깁니다. 힘겨운 리어카 옆으로 자동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어떨 땐 막 욕도 많이 떠먹죠. 기사들한테 빵빵대고 그냥. 하루 종일 힘든 노동 끝에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10,000원이 안 됩니다. 그나마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지업체는 큰 수익을 내면서도 폐지값은 계속 떨어지고 폐지를 받아줘 생계를 기대왔던 고물상은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황혼까지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빈곤 노인들의 현실이 더욱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가고 10년 사이 노인의 자살은 3배나 급증했습니다.
노인의 생계 보장이라는 사회 안전망의 기본을 갖추는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취재 8K 마치겠습니다.